웰싱킹.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1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튼 보일 씨앗.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모든 걸 잃었던 그날 나는 생강 위에 서 있었다. 미래를 꿈꾸던 시절에도,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이라는 빚만 남은 그날에도 생강은 여느 때처럼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지고 이미 깊은 밤이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검은 강물이 어서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는 듯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자 검푸른 강물 속에서 먼저 죽은 친구 영숙이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금내야, 이제 그만 됐어.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할 만큼 했고 내 몫까지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정말 영숙이 곁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거울이 보였다.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차라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금내야. 아가.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거울 속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나의 희망이라고 불렀다. 나는 늘 엄마의 자랑거리였다. 그런 엄마를 두고 죽는 것은 엄마와 함께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나는 죽음의 목전에서 엄마로 인해 다시 살아보겠다는 생의 의지가 담긴 발걸음을 뗐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시작했지만 지난번처럼 또는 그보다 더 성공할 자신은 없었다. 그러나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늘 엄마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나의 희망이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는 없다. 앞으로도 당신은 무수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야 언젠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3가지를 결단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 3가지의 나쁜 습관을 끊었다면 좋은 습관 3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 어제의 나보다 내일의 나 자신이 아주 조금 진일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게 행복이다. 매일 조금씩만 성장해도 된다. 예를 들어 하루 1%만 매일 성장해도 100일이면 100%로 성장하는데 오늘의 1% 성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이 거듭되니 100일 후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혼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지속과 해결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포기의 욕망과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멘토와 롤모델, 더 나아가서 그 분야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다. 당신이 선택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 최고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이 너무 바쁘거나 해서 지속적인 친분을 쌓기 어렵다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먼저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명을 유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롤모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을지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롤모델에 대해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데 있다. 1000명의 스승을 아주 먹어버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한다. 스승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지속할 힘을 얻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다. 목표 달성도 결국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완주는 가능하다. 단 혼자서는 외롭고 지난한 길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 벤치마킹하라. 스승의 시선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켈리 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단지 10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로 다짐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그러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실행 도구들은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한다.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다. 이게 바로 신념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의식적으로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한다. 켈리 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 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 나는 5년 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상상했다. 그때쯤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액션 플랜을 세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거나 하는 등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붙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액션 플랜을 도전하고 실행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낸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의식 속의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등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써놓았다.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 쓴다. 이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꿈틀거린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이 일을 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이 목표 달성에 강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될 때,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지금 나도 돈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를 계획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물을 거머쥐었다.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내가 몸담은 공동체를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초밥을 만들고 이민자와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걸 우선순위로 삼았다. 세계 최고의 초밥을 만들어 타인에게 반드시 공헌하겠다는 그 마음이 햇살이 되어 나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준 것이다. 온 우주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불을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향한다. 그렇기에 당신이 불을 거머쥐려는 목적이 타인을 향해 있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빈자와 부자. 앞서 부자의 자질과 조건에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빈자도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공헌할 마음이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지금은 비록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헌하고 싶은 마음과 인격을 갖춘 인재라면 그 사람은 부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돈은 없더라도 성실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돕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얻는다. 지금 내가 한국에서 버는 돈 중에서 인쇄나 강연비 등은 전에 기부하고 있다. 유럽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요즘도 윈윈윈이라는 비전은 변하지 않았다. 함께 상생하겠다는 비전, 그 비전이 캘리델리를 성장시켰던 가장 큰 원동력이자 성공 법칙이었다고 자부한다.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이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부를 이룬 노하우를 전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돈을 악의 근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것이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에서 기인한 태도라는 걸 깨달았다. 르상티망은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증오, 복수, 격정, 질투, 분노 같은 게 뒤섞인 감정이다. 철학자 니체가 제시한 개념이며 이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시기심,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비틀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약자는 강자가 되기 싫을까? 약자는 계속 약자로 남고 싶어 할까? 그렇지 않다. 시기심의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가족과 화목하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즉 행복, 건강, 가족, 돈 등의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다른 요소처럼 중요하다. 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부자와 돈에 대한 위약적인 생각부터 떨쳐야 한다. 당신이 원치 않았는데도 학습된 부자와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모두 지워야 한다. 나 또한 부자와 돈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란 이렇다.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사랑할 줄 알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열심히 살아온 사람,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 주변을 보살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 동물을 아끼는 사람,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돈이란 이렇다. 많아야 하는 것,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 있으면 편리한 것, 대부분의 해결책, 꼭 있어야 하는 것, 노력의 결과, 나눌 수 있는 것, 보람의 상징, 병을 고치게 해주는 것, 여유로움, 엄마에게 주고 싶은 것. 나는 웰싱킹으로 돈에 대한 긍정의 가치들을 잠재의식 속에 투영했다. 돈 버는 것은 쉽고 재밌다. 돈은 착하고 행복을 부른다. 돈은 무한하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부자들은 돈은 무한하다고 여기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렇게 확언하는데도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잠재울 수 없다면 선언을 추천한다. 선언은 내가 먼저 말을 하고 실천하는 일이고, 확언은 이미 일어난 일을 말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백만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언하면, 거짓말하지 마, 너는 백만장자가 아니잖아? 말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해낼 거라고 선언해야 한다. 한치의 부정적인 생각도 허용하지 말고 한없이 긍정적인 태도로 선언하라. 선언할 때는 마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느껴지는 즉시 행복감을 표출해야 한다. 이 선언문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낭독하길 권장한다. 100일만 해도 당신의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돈에 대한 내적 태도가 달라져 언행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자신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부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없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내가 1000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부자를 연구하고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돈도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헌해야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